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부부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상대를 쥐고 살고 있어서 다른 한쪽이 전혀 대들 수가 없거나 아니면 서로가 상대에게 관심이 전혀 없어서 요구사항이 별로 없는 두 가지 경우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가끔 하되 이것이 부부관계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 경기에 규칙이 있듯이 부부싸움에도 반드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부부싸움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부부싸움은 절대로 비폭력적이고 비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울 때는 감정이 격해지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을 바에는 결국 나중에 화해를 하고 다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울 때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폭력까지 동원을 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가 되게 되면 망신스럽기도 하지만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고 화해가 힘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먹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하는 폭력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여자들은 남자들의 아픈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콕콕 찌릅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참다 못해서 결국은 터지고 주먹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주먹은 대개가 여자들의 입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외부에 나가서 적과 싸워 가족을 보호해야 되니까 남자들에게 여자보다 더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집안에서 자녀들을 말로 양육을 해야 하고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남자들보다 우수한 언어 구사력을 가지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싸우면 여자가 남자에게 이길 수가 없고 말로 싸우면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우면서 남자가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과 여자가 입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경기에서 반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주먹을, 여자들은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비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은 부부싸움은 하되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을 온 식구들이 다 알고 이웃까지도 알게 되면 체면이 깎이는 것은 물론 그 후유증도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부싸움을 지혜롭게 한 가정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일단 불만이 생기고 싸움이 시작되어 언성이 높아지면 둘이 같이 차를 타고 아파트 옆에 있는 학교 운동장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운동장 가운데 세워놓고 문을 닫고 차 속에서 마음껏 언성을 높이고 그동안 불평불만을 다 털어놓고 실컷 싸우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도 다 풀리고 상대의 마음도 좀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사이 서민 아파트는 방음이 잘 돼 있지가 않아서 큰 소리를 내면 옆집과 윗집, 아랫집에 다 들리고 그 다음 날은 이웃집 사람 보기가 아주 민망해집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교육 문제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가 세상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쪽 발은 아버지를 딛고 한쪽 발은 어머니를 딛고 중심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면 자신의 중심을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정서가 안정이 되고 정신이 집중이 잘 되어서 공부도 잘 할 수가 있게 되지만 부모가 싸워서 집안이 시끄러워지면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집이 싫어지고 결국은 관심을 외부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안 좋은 친구들과 사귀고 어울리게 되고 또 정서가 불안해지니까 결국은 전자오락이나 그 외 자극적인 놀이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망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부가 아이들 앞에서 마음대로 고함을 지르고 폭력까지 휘두르면서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잘못될 터인데 부모들은 그때야 남의 집 아이들은 부모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던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이 모양이냐 하고 한탄을 하게 되겠지만 이것들은 결국은 다 부모 자신들이 씨를 잘못 뿌려놓은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갈등이 있을 때 싸우기는 하되 최소한 비공개적으로 비폭력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싸울 때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잘못까지 다 들춰내지 말고 현재의 문제점만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점만을 가지고도 싸움이 일어났는데 현재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과거의 문제를 다 끄집어내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일단 그날의 문제점들을 일단 해결을 다 하고 그것이 해결된 다음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과거의 문제점들까지 드러내어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부들이 싸울 때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꼭 과거의 문제까지를 다 끄집어내서 결국은 싸움을 더 크게 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부부싸움에서 자기가 꼭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한쪽이 뭔가 못마땅한 것이 생기면 왜 매번 이렇게 하느냐 하고 일단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왜 매번이라고 하느냐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것이 어떻게 한 번이냐, 과거 언제도 그랬고 또 언제도 그랬지 않느냐 하고 과거의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꼭 지켜야 할 부부싸움의 원칙은 싸움에서 절대로 자기가 이기려 하지를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이겨봤자 별 유익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몰아치고 이겨서 상대방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봤자 나도 결국은 그 나쁜 사람의 배우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쟁점은 큰 문제가 아니고 다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싸우다가 둘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결국은 두 사람이 다 불행해지니까 둘 다 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를 하고 둘이 하나가 되면 둘 다 행복해지니까 둘 다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싸움들은 다 승자는 웃고 패자는 우는 승패 게임입니다. 그러나 부부싸움은 결국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같아지는 승승패패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